아, 내가 할 거야. 네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아, 내가 할 거라고. 내가 할 거라고. 내가 할 거야. 할 거야. 아 소리 너무 귀여워. 주희 너무 귀여워. 주희 너무 예뻐. 너가 나가라는 거 같아. 진지하는 거 다 들리지. 주야 너 이제 망했다. 자, 조용. 주희야. 너무 조심해. 왜? 그게 첫 쳤어? 주희 이제 망. 너 꺼질 뻔했어. 주희 이제 망했다. 네. 죄송해요. 아니에요. 카메라 돌아간 거 아니야? 아, 그래? 카메라 나한테 안 미안해요. 시청자들. 시청자들에게. 생각보다 애들 많이 보더라. 자, 보는 애들 보여. 나그 모든 영상들 다 공개를 해놨거든요. 이제요? 네. 저자원인가 저자원인가. 아무튼 공개를 해놨으니까 보시려면 보세요. 찾아서. 자, 오늘은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106페이지, 아까 106이 아니고 107페이지. 107페이지 보시면 보면 조용해. 조용해. 자,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속도와 가속도. 근데 우리가 수학표에서 배웠던 속도의 가속도랑 지금 배우는 속도의 가속도는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수투에서 배웠던 속도와 가속도는 어떤 것에서 물어보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한 직선이 이 수직선 위에 예를 들어서의 어떤 시각 t에서의 위치에 대한 함수가 주어지고 그 점에 대해서 t가 몇일 때 속도, t가 몇일 때 가속도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아마 수학 2에서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수학 2는 예를 들어서 위치 함수가 이 t에 대해서 하나만 결정되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수직선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치 함수를 내가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의 제곱 플러스 6t에 지금 지어내고 있는 겁니다.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얘가 만약에 t에 대한 위치 함수라고 한다면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 t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t는 1일 때 수직선에서 위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을 대입하면 3 빼기 4 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6 하면 5 더하기 4 하면 9. 그래서 t는 1초일 때 9에 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t는 1초일 때 9에 있다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얘를 한번 이제 미분을 하면 뭐가 생기냐? 속도함수가 생긴다. 속도함수. 속도함수를 어떻게 썼냐? VT라고 썼죠. 그래서 하면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었었냐? 미분하면 9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6이 되죠. 예를 들어서 t, 여기다 t를 1을 대입하면 뭐냐면 9 빼기 8 플러스 6이니까 7이죠. 그래서 얘는 7의 속도를 갖는다는 얘기는 속도가 양수이면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속도가 음수이면 왼쪽으로 힘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지금 여기서 1을 대입할 때 7이니까 얘는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얘를 뭐에 대해 배울까? 다 양수인가? 다 양수네. 뭐. 네. 그래서 얘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되냐? 가속도 함수가 되죠? 그래서 가속도 함수는 써보면 뭐가 되냐? 18t 마이너스 8 여기다 1을 대입하면 1초일 때 가속도가 10이죠. 1초일 때 가속도가 10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음수되게 하는 값이 뭐 예를 들면 6분의 1을 넣으면 6분의 1초일 때는 가속도가 음수죠. 그때는 아마 속도가 늘긴 늘지만 속도가 아마 가속도가 음수. 속도는 증가하겠지만 아마 거기서 증가하는 폭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봤던 게 우리가 수학교에서 했던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속도함수, 위치함수, 위치함수. 얘가 위치함수, 그 다음에 얘가 무슨 함수? 속도함수. 그 다음에 얘가 무슨 함수? 가속도함수. 이렇게 세 가지를 다뤘었죠. 근데 이런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거 또는 뭐 공을 높이 던졌을 때 공이 정점을 찍었다가 내려오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가로로 움직이거나 세로로 움직이는 이런 하나의 1차원적인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다루는 수학 2에서가 아닌 미적분에서의 속도 가속도가 뭐냐면 이렇게 2차원 평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2차원 평면. 2차원 평면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2차원 평면에서 움직일 때 이 그래프가 이 점을 따라서 이 그래프 위를 움직인다 가정할 때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위에 있는 점들은 각각의 t에 따라서 그 위치가 하나씩 정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xt. 여기서 xt라는 얘기는 가로로 있는 수직선만 고려하기 때문에 xt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는 무슨 것도 고려해야 되냐면 xt, 즉 x만큼 간 것도 고려해야 되지만 어디만큼 간 거? y만큼 간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좌표가 이제 xt, yt가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이제 xt, yt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얘가 우리 벡터에서 얘기하면 무슨 벡터예요? 평면 벡터. 아니, 무슨 벡터? 우리가 이 점의 좌표로 쓰여진 벡터가 있었죠. 무슨 벡터였어요? 그 점에 뭘 알려주는? 저 뒤에 안 배웠어요. 그 점의 위치를 알려주는 위치 벡터죠. 위치 벡터. 그래서 아마 이 점의 위치를 알려주는 위치 벡터의 개념으로 이렇게 좌표를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기하나 확통이나 미적분이 선택 과목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의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t는 2일 때 여기가 만약에 x2, y2라고 하면 얘는 원점에서 여기를 알려주는 무슨 벡터가 위치 벡터다. 위치 벡터라고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분명히 2차원에서는 x 좌표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y 좌표도 고려를 해야 되는 무슨 위치 함수가 이렇게 쓰여진다는 거죠. t에 대해서 x 좌표가 정해지고 y 좌표가 정해지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1차원에서 지금 얘를 위치 함수를 미분했을 때 속도 함수가 되는 것처럼, 위치 함수를 미분했을 때 속도 함수가 되는 것처럼 얘도 각각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생길 거다? 속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속도. 근데 실제로 이게 위치 함수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위치라고 아마 쓰여져 있지만 거기 배치 페이지 보면 위치하고 속도, 가속도만 써있죠. 네, 참고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게 여기 가로치가 벡터라고 좀 생각하면 좋습니다. 벡터. 즉 예를 들어서 그 위치를 미분했을 때는 뭐가 나오냐? 속도를 나타내어주는 벡터가 똑같이 나타날 텐데 걔는 어떻게 구해지냐? 이 x, t에 대한 함수로 이루어진 x좌표, t에 대한 함수로 이루어진 y좌표를 각각 뭘로 미분하면? t로 미분하면, 각각 t로 미분하면 뭐다? dx, dt, 여기는 dy, dt가 되죠. 이것이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는 얘기죠. 속도. 우리가 수학 2에서 배웠던 거는 속도가 어떤 숫자로 주어지기 때문에 뭔가 감이 왔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 평면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제 생각에는 이 점이 위치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위치 벡터, 그러니까 위치를 나타내주는 시점이 0,0이 벡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얘는 속도를 나타내는 속도 벡터이기 때문에 얘가 실제로 뭘 의미하냐면 얘의 뭘 의미해요?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해요.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t 값에 대해서 x 미분한 거, y 미분한 것을 넣었을 때 그 점에서의 속도가 주어지고 그것을 제가 보니까 점으로 나타낸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면 아마 벡터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이 벡터까지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벡터. 근데 얘가 분명히 접선의 기울기죠. 우리 한 번 미분했을 때 그 값에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아마 얘에 대해서 좌표를 t에 대해서 좌표에 이 값을 구해보면 그 속도 그 점에서의 속도까지도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한 번 미분했을 때 속도가 되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가속도가 되죠. 그럼 얘는 분명히
가속도 벡터일 거죠. 근데 우리 여기서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한 번 미분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쓰는 것처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았지만 두 번 미분하는 것은 반드시 표기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의 기호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해했죠? 이렇게. 두 번 미분할 때는 분자에는 그 두 번 미분했다는 표시가 D의 지수 쪽에 있고 분모에는 T의 지수 쪽에 있다. 여기는 D의 지수 쪽에 있고 T의 지수 쪽에 있다. 이것이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것에 대해서 표기를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거예요. 세 번 미분하면 여기가 숫자가 3, 3으로 바뀌겠죠. 3, 3으로. 그래서 이 표기를 알아주시면 좋고 그 위치 함수, 위치 벡터를 한 번 미분하면 속도에 대한 벡터값. 그래서 속도가 나온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뭐가 되냐? 가속도 벡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위치는 이제 건너뛰고 이 속도에 대해서 뭘 또 계산할 수 있어야 되냐? 속도의 크기. 속도의 크기. 예를 들어서 우리 기하 시간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배웠던 친구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위치 벡터의 크기를 구한다는 얘기인데 이 위치 벡터에 뭘 구한다는 얘기였어요? 벡터의 크기는 뭐예요? 그 벡터의 이 화살표가 벡터잖아요. 이 크기가 얘의 크기는 뭘로 결정이 되냐는 거야? 길이, 그쵸? 이 선분의 길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선분의 얘의 좌표 뭐냐 벡터가 a, b라고 하면 이 벡터의 크기는 무슨 정리 써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으로 쓰여져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벡터이기 때문에 이 속도의 크기 뭘 계산하고자 하면 속력을 계산하고자 하면 어떻게 계산하냐? 저 벡터의 x좌표, y좌표를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dx dt의 제곱 더하기 dy dt의 제곱으로 써진다. 속도의 크기, 즉 속력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속도는 방향이 있지만 속력은 방향이 없죠. 그래서 얘를 아마 알겠지만 스칼라라고 하고요. 크기만 가지고 있는 양. 근데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양이죠. 우린 이과니까 유식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과니까.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는 따로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한다면 얘를 마찬가지로 벡터의 크기 구하는 형태처럼 계산해보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x좌표 제곱 더하기 y좌표 이렇게 써진다. x좌표 제곱 y좌표 제곱으로 써진다는 거예요. 왜? 왜였어? 오. 안 보이면 안 보는 거 아니었어요? 안 보이면 그럼 내가 궁금한 게 그동안도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썼는데 왜 그동안에는 안 보였을 때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모민아 네 내가 이렇게 널 약 올리는 것은 너를 얼마나 그래 얼마나 응 알지? 항상 저희 엄마가 해주실 거예요. 아 그래? 나도 엄마 있어. 나도 엄마 아빠 있어. 나 할머니도 있어. 할머니한테 이럴 거야. 그래? 근데 우리 할머니가 네 할머니보다 나이가 많을 거 아니야. 까불지 마. 저희 할머니 저 나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잘 몰라요. 이렇게 이럴 수가. 누구냐? 네? 나 알아요. 우리 할머니 지금 93이에요. 93. 우와, 근데 지금 많이 불편하셔서 그래서 할머니한테 가면 우선 예전에는 내 이름을 아니까 물어봤는데 저 이제 좀 마음이 아프게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지. 그래서 저 누구예요 하면 누구냐. 그래서 뭐 하고 있냐 해서 뭐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한 20번 되풀이돼 그 말이. 우리도 나중에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늙어가면. 그래서 아직 건강하셔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1번 보시면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T에서 위치가 x, y일 때 x가 3t 그래서 예전에 인스타 보다가 하나 가슴에 찡한 글이 있을 때 자라가는 거 있잖아요. 누구든지 살아 계실 때 다
잘해보. 여러분이 이제 좀 남은 기간 동안 부모님한테 좀 잘하면 좋은 게 예를 들면 누군가는 이제 타지로 대학을 갈 수 있잖아. 타지로. 예를 들어서 전남인데 뭐 수도권이나 뭐 멀게는 강원도나 또 멀게는 그 경상남도 이쪽 부산 쪽으로 빠지면 집을 거의 못 와. 진짜 한 3달 만에 한 번 올 걸. 나도 공주에서 그 전북 왔다 갔다 할 때도 한 달에 한 번, 한 달 반에 한 번 이렇게 왔지. 일주일에 한 번씩 갈 거예요. 오. 진짜 이런 마인드 자체가 정말 거짓 같아서 믿기가 힘드네요. 와, 절대 못 가. 힘들어.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야. 알겠지, 우빈아? 오늘 가서 맛있는 것도 한번 사드리고 이 용돈 받은 거 좀만 떼서 맨날 용돈 가지고 혼자 뭐 마라탕 먹지 말고 알겠죠? 연구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네. 자글자글 해요. 자글자글? 네. 뜯어먹는 거 아니죠? 네. 자, 우리가 예제 1번 보시면 자, x는 3t, y는 t제곱 플러스 t에서 뭘 구하라? 속도와 가속도 구하라. 우선 속도부터 구해보면 속도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x를 t로 미분한 거. 그 다음에 y를 t로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써지냐? t로 미분하면 3, t로 미분하면 2t 플러스 1이 돼요. 그래서 속도에 대한 벡터죠. 속도가 이렇게 써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구하라? 가속도 구하라. 가속도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돼. 그냥 얘를 두 번이 미분해도 되지만 얘를 한 번 미분하는 건 똑같잖아. 미분하면 0,2죠. 실제로 해석해보면 이 x좌표에 대한 것은 속도가 3으로 일정한 등속도 운동이죠. 근데 y좌표에 대해서는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 그래서 x축으로는 아마 그 움직임이 등속도 운동을 할 거고요. 이 y에 대해서는 분명히 뭘 할 거냐?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게 예제 1번이었고요. 문제 2번 보셨어요. 문제 2번 보시면 뭐가 있냐? 똑같은 것인데 해볼게요.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t에서의 위치가 x, y고 x가 t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y가 t 제곱 플러스 2t라고 되어있죠. 근데 얘에 대해서 뭘 구하라? t는 1에서의 속도와 속력, t는 1에서의 가속도와 가속도의 크기. 그러면 속도부터 계산해보면 속도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속도는 얘 미분한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얘 미분한 2t 플러스 2가 되죠. 이해됐죠? 이렇게 속도. 근데 우리가 속도 1에서의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t는 1을 대입해보면 몇이냐? 마이너스 1,4가 돼요.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속도죠. 속도. t는 1에서의 속도. 근데 우리 뭘 구하라? 이 t는 1에서의 속도의 크기는 얘에 대해서 루트 x의 제곱 y의 제곱한 몇이 되냐? 루트 17. 얘가 뭐가 되면 할 수 있냐? 속력이 되겠죠. 속력. 속력이 뭐다? 속도의 크기죠. 속도의 크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를 한번 구해봅시다.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면 가속도는 몇 번 미분하라고 했어요? 2번.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는 6t-4, 여기는 2가 되죠. t는 1에서 가속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t는 1에서 대입해보면 여기는 2,2가 되고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보면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8이겠죠? 가속도의 크기는 루트 8이 된다라고 했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속도 가속도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나오진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속도의 크기 구하고 가속도의 크기 구하는 거. 근데 예를 들어서 그 x랑 y에 대한 이 위치 벡터가 좀 미분하기 까다로운 게 있다면 아마 계산하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속도와 가속도가 저렇게 해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 문제만 더 풀고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몇 문제는 발표를 한번 시켜야 될 거예요. 발표는 강제적으로 시키지 않고 자유롭게 나와서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번수를 채워야 완점이 받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아무튼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수화탕도 한 달에 한 번밖에 아니지 않으세요? 그래요? 그럼 이 정도 하면 되죠. 네. 이제 이 정도 하면 되죠 그럼. 저 이렇게 타면 응. 내가 그 책인데 왜 별로 안 사는
얼마나 그치 우빈아 내가 얼마나 응? 그치? 뒷말을 생각하겠다. 자 우리 한 문제 볼 건데 어디 볼 거냐면 대단한 평가의 15번 그러니까 116쪽 15번 해볼게요. 간단합니다. 그냥 이런 문제 형태밖에 나오지가 거의 않아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내가 잘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번에 뭐 모의고사 때 나왔었나? 아무튼 수투 때 나왔구나. 근데 이번에 나온 문제처럼 속도 구한 문제는 미분에서 그냥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하면 되고 근데 어렵게 낸다면 또 어렵게 낼 수 있겠지만 차라리 여기서 어렵게 내고 아니면 다른 곳에서 어렵게 내고 말죠. 무슨 발언이신데요? 네, 소신발. 자, 그러면 얘가 지금 x가 t에 대해서 정해지는 좌표, y가 t에 대해서 정해지는 좌표라고 했을 때 우리 뭐 구하라?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힌트가 여기 있네. t는 2분의 파이에서의 가속도가 몇이라고 되어 있냐면 5 루트 2라고 되어 있죠. 힌트.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첫 번째 속도를 구해보면 속도가 어떻게 되냐? x를 t로 미분하면 2at 플러스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니까 a 코사인 t가 되고 얘 미분하면 a 코사인 t가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가속도를 구해보면 한 번 더 미분하면 한 번 더 미분하면 2a 마이너스 a 사인 t가 되죠. 왜냐면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a 사인 t가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뭐냐? 속도가 2분의 파이에서의 가속도의 크기가 5루트 2였잖아. 그럼 2분의 파이에서 우선 가속도를 구해보면 여기다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되지. 근데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니까 t는 2분의 파이에서의 가속도는 뭐가 되냐면 2a 빼기 a니까 여기는 a, 여기는 1이니까 마이너스 a가 되죠. 얘 크기를 구해보면 루트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니까 2a 제곱이 되고 얘가 뭐가 되냐? 5루트 2. 근데 5루트 얘를 여기다 안에 대입해보면 루트 2에 곱하기 5의 제곱이잖아. 그럼 a는 뭐가 되냐? a는 자연스럽게 5가 되겠죠. 그래서 a는 5가 된다고 쓰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문제 보니까 t는 2분의 파이에서의 속력. 여기다가 우선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속도가 나오잖아. 그 여기는 2분의 파이를 t에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근데 웃긴 게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지. 그래서 0, 0 사라져요. 얘만 남습니다. 그다음 저 2at에다가 2분의 파이를 t에 대입하면 a 파이, 0이 되고 근데 a가 5였기 때문에 5 파이, 0이죠. 근데 얘 뭘 구하라? 속력을 구하라는 것은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루트 5 파이의 제곱 플러스 0의 제곱과 같죠. 이렇게. 근데 어차피 여기 사라지고 얘 제곱 루트 사라지면 결국 t의 5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속력이 몇이 할 수 있냐? 5파이가 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